라주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드디어 기다리던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쭉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침체를, 하락장을 대응하려면 두 가지, 실업률하고 다음에 원달러 환율, 이거 꼭 보셔야 된다 얘기를 드렸는데, 달러 환율도 조금은 꺾이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그냥 이런 부분을 보시는 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고, 그리고 TQ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이거 18에서 19 여기까지 보시면 반등할 거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렸지만 위쪽에서 가면 좋죠. 근데 그 그림이 보이거든요. 여기 이제 기준선이죠. 검노선이라고 부르는 이 기준선에 내려가면 하락이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서 부딪혀서 또 내려왔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정해져 있다면 좀 안 어울리죠. 이건 맞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루트가 대략은 그려진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이 기준 추세선이죠. 추세선 뚫으면 조금 더 갈 것 같고 21.5 가면 어느 정도 상승을 이제 더 연장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올라왔고요. 오늘 여기를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위에 이제 밴드들이 있죠. 그러면 부딪혀서 하락하냐 그런 의미라기보단 부딪힌 이후에 일부 조정을 받는 거죠. 위치 조정을 받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주식은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오늘도 올라갈 확률은 좀 높아 보여요. 여기 이제 시그널이 떴죠. 여기 상승 시그널이 떴고 이쪽 보시면 SV 시그널, A급 시그널들이 떴기 때문에 그래도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거다. 그래서 그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이 위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최대한 많이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흐름을 아시고 대응하면 조금 더 편하고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봐야지 모르고 보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부딪혀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어디서 사는 게 좋다고요? 여기 19.6, 19, 18.3 이렇게 해서 딱 걸어놓고 기다리는 게 낫지 계속 보면서 이거 매수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라. 근데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는 사실 좀 안 좋은 게 부분 반등은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TQ 나스닥 100 주봉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올라갈 때 여기 딱 매수 금지 구역 제가 말하는 회색 음영이거든요. 저희가 사용하는 S밴드 시스템의 회색 음영에 정확히 부딪히고 그대로 또 떨어졌어요. 그럼 이런 영역의 특징은 뭐냐? 내려오잖아요. 올라가도 여기서 걸리는 확률이 매우 큽니다. 12,000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얼마 높지가 않아요. 이게 아주 높아서 여기까지 그냥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이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여기서 다시 부딪혀서 다시 떨어지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지선들이 밑에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깊이는 이제 하락 2파라고 하죠. 보통 여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랑 거의 비슷한 형태를 많이 보여서 이렇게 되면 머리가 좀 아픕니다. 거의 나스닥 100 기준으로 8,000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잠깐 오른다고 너무 마음 편히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하락해도 오른다고 한 이유는 어제 호재가 없었잖아요. 영국에서 그 감세 정책 철회한 거 그걸 호재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원래 없던 일이잖아요. 그죠? 영국 수상이 그런 얘기만 안 했어도 이건 문제가 전혀 될 소지가 없던 건데 그것 때문에 뭐 일주일 동안 오르락 내리락 했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뉴스죠. 사실은. 악재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로 베이스로 놀 때 테슬라도 어제 엄청 빠졌죠. 자, 테슬라 같은 주식이 빠지는데 올라간다. 개인은 테슬라를 매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매수했을 것 같은데. 뭐 그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는데 올라간다. 이건 개인들이 한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 막 7%, 8%씩은 개인이 못 올린다고. 이거는 금융 쪽에서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좀 쏜 것 같은데, 예, 집어 넣은 것 같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들어올지는 지나가 봐야 됩니다. 자,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려는 이유가 이미 그 주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면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진 것이다. 아주 쉽게 물타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르는 종목이 하나 있고, 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떨어지는데 오르는 종목 사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 내가 갖고 있는 떨어지는 종목에 자꾸 돈을 넣게 되죠. 예, 이런 것들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고요. 과거 예, 영국하고 프랑스가 초음속 항공기죠. 예, 콩코드. 예,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76년부터 2003년까지 예, 사업은 시작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그동안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래도 계속 해야지. 이러다가 결국은 중단하고 모든 것이 제로화 됐습니다. 끝까지 가야만 우리가 그 행위들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끝까지 못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주식도 약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여러분 그 손절해서 오를 때 손절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손절 좀 하세요, 손절 좀 하세요 해도 안 하십니다. 알겠다고 하고. 그래서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싫어서 그래요. 마이너스가. 이거 팔면 손해가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끝까지 가서 수익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손절이 반드시 손해는 아닙니다. 이유는 제 10월 3일 어제 계좌죠. 어제 계좌에 1억 7,180 정도가 있었어요. 자, 근데 오늘 계좌는 얼마냐? 1억 7,400입니다. 늘었죠?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익절을 했냐? 아니요, 익절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오히려 자, 실현손이 뭡니까? 마이너스 47만 2,091원이죠? 뭘 했냐? TMF가 마이너스 40에서 30까지, 28까지 올라왔었어요. 12% 정도. 이틀, 한 3일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도했어요. 손절을 했어요, 손절. 그리고 TQ도 제가 330개 갖고 있었거든요. 30개를 손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손해가 여기 떴어요. 자, 떴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이걸 왜 팔았냐? 네, 예수금 확보입니다. 2,100만 원 정도 예수금이 있던 게 2,400으로 늘었죠. RP는 갖고 있지만 뭐 당장 만기가 있어서 그걸 깰 생각은 없고 예수금을 좀 늘려놔야겠다 해서 이걸 매도를 하고 다른 계좌에다가 그 숫자만큼 저는 이익을 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300개밖에 안 되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30개를 산다고 뭐 100개를 산다고 칠게요. 100개. 100개를 추가 매수한다고 이게 플러스가 됩니까? 이거 안 돼요.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사 놓고 이게 쫙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다른 계좌에서 산 거죠. 다른 계좌에서 어제만 산 건 아니고 어제 한 30개 정도 샀고요. 그 전부터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 한 85개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럼 이거 제가 지금 매도한다고 해도 제 계좌가 손해인가요? 절대 손해 아니죠. 손실을 확정 지었지만 어차피 다른 계좌에서 사서 플러스로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금까지 늘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손절해서 예수금 확보하는 게 여러분한테 큰 손해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명심하셔서 우리가 한 번 사기 시작했다고 계속 여기다가 물타기를 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를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분산해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스윙하기 때문에 스윙 많이 줄여 놓은 거죠. 이제 샀던 것들 어제 그 자동 매도로 싹 줄이고요. 이쪽도 다 줄여놨습니다. 근데 기본은 갖고 있어요. 이게 손실 난다고 무조건 다 파는 게 아니고요. 전체 물량의 한 10% 정도는 SQ로 지금은 확보를 하고 갈 겁니다.
왜? 혹시 모르는 추가 하락을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룰대로 운영하신다면 분명히 지금은 예수금을 늘려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거 매도하면 저는 수익 내면서 예수금이 늘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좀 손실을 봤지만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계좌가 늘었다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만 만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TQ 같은 경우 지금 중요한 위치에 왔어요. 또 요 검노선을 뛰어넘었죠, 어제. 아주 깔끔하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가서 21.2나 3 정도 해서 21.7 정도까지 뚫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를 뚫어주면 어느 정도 밀리더라도 상방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차트에 이 90분 봉이지만 굉장히 리얼하게 나오거든요, 움직임이. 여기 SQ로 볼까요? SQ로 보면 어제 여기서 이렇게 N밴드 넘어갔죠? 그리고 떨어지면서 어디까지 떨어졌냐? 정확하게 여기 검노선까지 떨어지죠? 검노선 떨어지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또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져요? 네, 여기 P밴드로 딱 떨어지죠? 네, 이렇게 루트가 설정되어 있으면 여러분 매매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런 데다가 매수를 거는 거잖아요. TQ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정확히 검노선까지 가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요 위에 보시면 녹색 선 있어요. 요 녹색 선, 요 분 근처에서 마무리를 지었죠. 그럼 올라가면 또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한 단계 가면 또 여기가 저항선이 되겠죠. 이렇게 저항선들을 다 준비해 놓으면 주식이 움직이는 길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찾는 연습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멤버십에서 안내를 좀 드렸었어요. 여러분 하락이 이렇게 가도 어떤 부분이냐, 국내장 같은 경우는 2240, 2350선까지 지켜진다면 깼었죠. 한번 2170까지 깼지만 결국 오늘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켜지면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속 막 코스닥 마이너스 5%까지 빠졌죠. 며칠 전에. 그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황하지 않고 종목을 정리해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2차전지 K-뉴딜 레버리지 ETF를 샀어요. 그리고 이 레버리지를 저는 계속 스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질 때 계속 사서, 그쵸? 올랐을 때 여기 S밴드거든요. S밴드 위쪽 라인에서 매도 수익 실현 일부 하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그쵸? 또 올라가면 이렇게 매도하고 또 떨어져서 샀죠. 그랬더니 오늘만 8.13% 올랐더라고요. 물론 위쪽에서 산 게 있어서 아직 마이너스인데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충분히 또 플러스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ETF도 한 번씩 계속 사서 모으는 것도 좋은데요. 저처럼 스윙 운영하시면 이런 어려운 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다 빠질 때는 사실 어느 종목이 오를지 모르잖아요. 저희도 단종이나 관종하고 있는데 제가 요새 매수 하시라고 말씀 안 드리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데 뭐 종목 사면 뭐 하겠습니까? 올라갈 확률은 높죠?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또 떨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분위기를 좀 보고, 오늘 반등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내일 또 반등한다. 그럼 이때쯤부터는 이제 괜찮은 시그널이거든요. 이런 땐 종목 투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다? 바로 이런 지수형 2차전지 섹터도 어차피 지수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급락시에 사두시면 바로 반등해서 이틀 만에 거의 10% 넘게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매수해 두셨으면 종목 말고 훨씬 안전하게, 내가 딱 사놨던 종목이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수는 오른다고요. 반등 오면 무조건 오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셔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사실 지금 TQ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게 뭐 나쁘다는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꼭 이거는 명심하셔야 된다. 어떤 부분이냐? 자, 요게 이제 작아서 그렇지만 말씀으로 드릴게요.
이게 오늘 기준인데, 자, 어제하고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7%, TQ 기준으로 7, 8% 올랐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 올랐냐면 1.5달러 올랐어요. 1.5달러면 지금 가격이 싸니까 이게 비율이 높아 보이는 거죠. 이거 높은 상승이 아닙니다. 과거 한 달 전만 볼까요? 예, 여기 음봉 긴 게 떠 있죠. 예, 봉으로 보면, 봉 길이로 보면 얘나, 그리고 어디냐, 뭐 요쯤 볼까요? 예, 얘나 큰 차이 없잖아요. 조만한 봉이죠. 그쵸? 그리고 얘는 이 봉에 거의 2배 이상 되죠. 이렇게 긴데도 4달러 차이입니다. 4달러. 저가하고 고가가 4달러밖에 안 나요. 뭐 햄버거도 아닌데 말이죠. 그죠? 왜 이 말씀 드리냐? 자, 요거 작년 겁니다. 2021년도, 20년도, 21년도. 요 작아 보이는 게요. 무려 3달러입니다. 무려 3달러. 지금보다 2배가 커요. 그리고 그나마 긴 거, 여기 장대 양봉 있죠? 이게 몇 달러였냐? 네, 9달러입니다. 무려 여기에 2.5배에 해당해요. 우리가 지나왔던 그 장들은 이렇게 움직임이 컸습니다. 그쵸? 9달러 움직이는 거랑 1.5달러 움직이는 거랑, 그런데 웃긴 건 얘도 6%, 얘도 6%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면요, 수익률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10% 올라도 2달러밖에 못 오른 거예요. 옛날에는 2% 올랐으면 10%라고 표현도 안 됐습니다. 뭐 한 3% 올랐겠죠.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계좌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사서 모으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만 딱 생각하시라는 거죠. 얘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려면 손실을 최대한 줄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좀 아껴서 더 쌀 때 한꺼번에 사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밸런시 시트 TQ, SQ 스윙 균형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좀 책정을 해보니까, 자, TQ 기준으로 1000만원이면 42% 정도 보유하시면 돼요. 개수로 142개 정도 되고요. 뭐 5000만원이면 5배 하시면 되겠죠. SQ가 드디어 줄어들었습니다. 어제까지 SQ가 더 높았거든요. 근데 TQ가 반등하면서 SQ는 좀 줄었다. 33%를 꼭 보유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이 중에 절반이라던가, 그쵸? 아니면 조금이라도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랐다고 완벽하게 꺾인 거 아니거든요. 올랐다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원래 반등하고 초입이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딱 저항 받으면 그냥 바로 떨어질 수 있어요. 조금씩 갖고 계시고, 근데 손실 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그 정도 작은 손실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가 뭐보다 크면 안 돼요. TQ로 수익 나는 부분보다 크면 안 되니까 당연히 비중을 줄여서, 만약에 10개의 SQ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2개, 3개 파세요. 빨리 2개, 3개 팔고 이걸로 TQ를 빨리 사십시오. 그러다 떨어지면요, 여러분 투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TQ를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차트가 확인이 됐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때 사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싸니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위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21.5가 넘어가면 상승할 수 있는 데니까 사야죠, 그러면. 어느 정도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싸다고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식은. 내가 확인이 되고, 이 정도 되면 들어가도 되겠어를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올바른 투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흐름을 이제는 보실 수 있다. 제가 S밴드에서 느느이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내려왔고 변곡점 잡힌다는 거죠. 여기, 그쵸? 여기 부딪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 갔죠? 그리고 또 내려와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안에서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앙선을 뚫으니까 위까지 가서 S밴드에 닿았고, 거기서 다시 내려온 게 어딥니까? 이 중앙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등 다시 나왔다가
중앙선에 부딪히고 겁노선에 부딪혔죠. 다시 이렇게 와서 하단 왔으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반등할 수 있다. 근데 그냥 기계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인 거고, 자, 틀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갔는데 더 내려갈 수 있죠.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더 내려가면 알수록 어쨌든 반등할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확률은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계속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집중적으로 하시자고요. 이 아랫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올라가면 여기서 그럼 빨리 사야죠. 좀 사는 구간이고 올라가서 중앙선에 부딪힐 때쯤 되면 팔고 나와야 된다고요. 나온다고 탈출 아닌 거죠? 네, 비중 줄이시고 예수군만 확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봉 보시면 이 안에서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어제 어떻게 움직였나요? 이 노란 선 안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부딪혔죠. 그리고 다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 노란 선을 뚫었죠. 뚫고 나니까 상승. 그리고 여기 S밴드 닿으니까 살짝 하락.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다가 근처에서 다시 하락. 근데 이게 아직 겁노선을 안 깨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어쨌든 프리장에선 여기까지 이렇게 갭상승 시작했습니다. 그럼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상승되면 여기 닿아서 다시 올라갈 테니까 여기서 우리 매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와 친해지시고 차트를 잘 읽으시면 여러분 TQ가 훨씬 안전하게 지켜지고 크게 성장할 테니까요. 오늘도 상승 바라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지금은 아무 말도 믿지 마십시오.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 계좌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반등이 아주 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나서 하락도 반드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